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방향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지나간 과거를 붙잡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것,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향기와 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과 바람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꿈꾸며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지. 다음 달에는 새로운 내가 되어야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불안할 때는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막막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사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에 힘이 생깁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남처럼 잘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끌어안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꽃은 계절이 오면 피고 때가 되면 집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완성된 모습만 바라보느라 지금 이 과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때로는 막막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만 해보십시오. 방을 정리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거나 잠시 산책을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현재를 붙잡아주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줍니다. 여러분, 삶은 늘 맑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햇살이 가득하고 어느 날은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겨웠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느끼고 눈앞의 작은 기쁨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작은 기쁨이 모여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막막했던 순간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을 놓치지 않는 길이며 막막함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서 있는 것처럼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무작정 움직이면 오히려 더 길을 잃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막막함을 풀어내는 첫걸음이지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되새기면 불안과 막막함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둘째,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거나 짧게 산책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셋째,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아 보십시오. 혼자 고민을 붙들고 있을 때는 막막함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나누는 순간 절반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막막함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 길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 이 다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결국 막막함을 풀어내는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며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삶의 길은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지요. 잠을 설치게 하고 몸을 긴장시키며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불안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단순한 사실에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짧은 순간이지만 불안의 파도가 잦아들고 현재에 머무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거나 잠시 산책을 나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 사소한 움직임이 현재를 붙잡아주고 불안의 흐름을 끊어줍니다. 셋째, 생각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불안은 막연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면 점점 커지지요. 하지만 종이에 적어보면 불안이 구체적인 단어로 바뀌고 의외로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글로 쓰는 순간 마음의 짐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넷째,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불안을 혼자만 품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
그 순간 무게는 확 줄어듭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 불안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시험을 앞두었을 때의 긴장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불안을 잘 다스려서 내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불안하지만 여전히 걸어갈 수 있다. 나는 두렵지만 그래도 한 발짝은 내디딜 수 있다. 이 다짐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며 생각을 적고 누군가와 나누는 것.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불안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불안은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보다 크고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 외로움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며 고독을 피하려 하지요. 하지만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와 마주하는 특별한 순간이지요.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남들 사이에 묻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고독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또한 창조의 땅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만약 늘 사람들 속에만 머물렀다면 그 깊은 통찰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색과 배움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독을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도망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심하다고, 쓸쓸하다고 휴대폰과 TV로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오히려 잠시 불편하더라도 그 고요함 속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둘째, 나와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느낀 감정, 기뻤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짧게라도 글로 써 보십시오. 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 물음이 내 안의 답을 들려줍니다. 셋째, 고독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하며 사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독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고독은 또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남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가장 깊은 회복은 혼자 있는 고요 속에서 일어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줍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다. 이 다짐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고독은 우리 모두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젊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 곁에 있어도 결국 우리는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며 피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을 때 삶은 단단해지고 내면은 깊어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고독을 경험해 보십시오. 혼자 걷고, 혼자 앉고, 혼자만의 고요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나를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놓치면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나침반 없는 항해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지요. 그러니 이 질문은 평생 반복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역할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정해준 이름과 역할에 갇혀 삽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직장에서의 직책, 사회에서의 위치, 이것이 전부 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질일 뿐, 내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역할이 사라져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껍질 너머의 진짜 나를 만나게 합니다. 둘째,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셋째, 글을 쓰는 것입니다. 생각은 쉽게 흩어지지만 글로 쓰면 형태를 갖춥니다. 오늘 하루 느낀 감정, 감사한 일, 마음속 깊은 고민을 적어 보십시오. 쓰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고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면하는 것이 진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족함조차 나의 일부로 끌어안는 순간 나는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으로만 나를 규정합니다. 남이 칭찬하면 기뻐하고 남이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남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는 나입니다. 이 진실을 알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 다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젊음의 방식으로, 중년에는 중년의 방식으로, 노년에는 노년의 방식으로 그때그때 새롭게 물어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이 질문을 잃지 않을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시간은 내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물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이 여러분을 더 진실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비난을 받고 비교 속에서 위축되고 실패 앞에서 자신을 작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공허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 늘 부족하게만 보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경쟁과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는 자기만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는 해냈다. 나는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듣지 못한 칭찬을 내가 내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버텼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잘한 일입니다. 이런 자기 격려가 쌓이면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셋째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자꾸 실패할까?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넷째는 내면의 목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넌 별 볼 일 없어. 이런 말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삶은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두 마디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존감은 높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진짜 자존감은 피어납니다. 여러분, 자존감 회복은 결국 자기 수용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끌어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소중해.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 줍니다. 결국 자존감 회복과 자기 수용은 남에게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기본입니다.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존중할 수 있고 세상과도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쁘고 힘이 되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무심한 태도,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순간, 이런 경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덜 받고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넌 왜 그러니?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은 우리 마음을 깊이 찌르지요. 하지만 그 말이 곧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내 존재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일 뿐, 내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배려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곧 상처가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상처는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계에도 건강한 거리가 있어야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용기가 상처를 줄여줍니다. 넷째, 좋은 말과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던지는 말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과 가치를 지킬 때 상처는 훨씬 덜해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 다짐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결국 관계 속에서 상처 덜 받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고 기대를 줄이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내가 먼저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삶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상처에 머무르기보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다면 잠시 멈추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큰 행복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위대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은 그런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기쁨에서 옵니다. 작은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며 마시는 물 한 잔의 상쾌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순간, 걷다가 들려오는 새소리, 누군가의 짧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이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은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기쁨은 이미 내 곁에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삶 속의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만 달리면 기쁨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과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이 곧 기쁨입니다. 둘째,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이미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곧 기쁨으로 바뀝니다. 셋째,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기, 짧은 일기를 쓰며 오늘의 기쁨을 기록하기,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작은 기쁨은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짧은 안부 전화,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가 우리를 버티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마도 곁에는 이미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작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고 거창한 사건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작은 기쁨들이 모여 우리 삶을 지탱합니다. 그러니 큰 행복만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의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짓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거나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일터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면 자신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역시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자책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곧 부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패는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길바닥에서 많은 것을 봅니다. 다시는 그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되고
더 단단한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스승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실패를 너무 크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인생의 한 장면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실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창피하고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지요. 그러나 실패를 솔직히 나누면 그 속에서 위로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이 공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네 번째 태도는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 다시 걸으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는 친구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안전할 수는 있어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중이다. 나는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중이다. 이 다짐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실패의 유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때 삶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패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 순간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선물이 됩니다. 결국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실패일까요? 병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닫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희망을 붙잡는 순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는 믿음, 어둠 속에도 언젠가 빛이 비칠 거라는 기대, 이 작은 마음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희망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는 근거 없는 희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작은 근거 하나가 희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것, 지금까지 버텨온 나의 힘, 곁에 있는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 이것이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쉽게 사라지지만 말로 하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희망은 혼자 간직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괜찮아,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희망은 때로 느리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자라 어느 날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다짐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줍니다. 여러분, 희망은 삶의 등불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희망이 있으면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희망이 있으면 삶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희망 하나를 품어 보십시오. 내일 만날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거나 따뜻한 미소 하나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일을 열어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삶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 희망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늘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다가 가족을 잊기도 하고, 가족을 챙기다 내 마음을 잃기도 하고, 돈을 줬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삶은 저울과 같아서 한쪽으로만 기울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안정이 찾아오고 평화가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4가지 방법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지쳐 있거나 마음은 밝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은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잠시라도 명상하며 마음을 돌보십시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과 쉼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만 하느라 쉼을 죄책감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쉼이 없는 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잠시 걷고, 잠시 웃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 이 쉼이 있어야 일도 빛이 납니다. 셋째, 관계와 고독의 균형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만 있으면 지치고 고독만 있으면 외롭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으로 마음을 채우고 혼자의 시간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균형이 삶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넷째,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늘 주기만 해도 지치고 늘 받기만 해도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도 도움도 배려도 주고받음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따뜻한 흐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신호가 옵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관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 어디가 기울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 가족이 소홀해지진 않았습니까? 남만 챙기다 정작 나는 지치진 않았습니까? 이 물음이 균형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균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저울이 순간순간 흔들리듯 삶도 늘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 균형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균형을 돌아보십시오. 몸과 마음은 괜찮은지, 일과 쉼은 조화를 이루는지, 관계와 고독은 균형을 이루는지, 이 작은 점검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삶의 지혜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균형을 지킬 때 삶은 오래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믿었던 이의 배신, 작은 오해가 깊은 갈등으로 번지는 순간, 그때 마음에는 아픔이 남고 원망이 자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그 잘못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미움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살면 내 마음은 늘 어둡고 삶의 걸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그 짐은 내려지고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용서와 화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아프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도 부족한 사람이며 어떤 이유와 상처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미움은 조금 누그러지고 용서할 마음의 공간이 열립니다. 셋째, 작은 화해의 행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짧은 안부를 전하거나 직접 만나지 못하겠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화해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자신을 위해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베푸는 선물이 아닙니다. 미움에 묶인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더 가볍게 살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반드시 큰 사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오해 속에서도, 짧은 다툼 속에서도 화해의 손길은 필요합니다. 미안하다. 괜찮다. 이 두 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일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 다짐이 곧 용서이고 화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미움을 품는 건 쉽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고 다시 손을 내미는 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와 화해의 힘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바꾸려면 큰 사건이나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하루 5분이라도 명상하는 것,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다른 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큰 결심은 며칠 가지 못하지만 작은 습관은 평생을 이어갑니다. 습관은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은 습관들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불안할 때 호흡을 바라보고,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마음의 습관이 삶을 훨씬 평화롭게 만듭니다. 둘째, 몸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걷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바른 자세로 앉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건강을 지켜주고 삶의 에너지를 키워줍니다. 셋째,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이 습관들은 사소해 보여도 관계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성장을 돕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장 책을 읽거나 짧게라도 글을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 이것들이 쌓이면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습관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말이 습관을 막습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실천을 하면 내일은 훨씬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큰 변화를 바라지 말고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짧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 오늘 한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시간이 쌓여 힘이 됩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이어가면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은 습관의 집합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빛나게 하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는지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 쉬는 일, 밥을 먹는 일,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웃는 일. 이 모든 것은 이미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겠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밝히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란 상황이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이 비가 땅을 적셔준다. 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삶의 무게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 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감사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의 감사입니다. 눈을 뜨며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 중에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는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순간마다 작은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저녁의 감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은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며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뀌고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또한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고마워 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거리를 좁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불평이 앞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숨 쉬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따뜻한 햇살과 바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부족함이 보이고 감사를 기억하는 순간 충만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낮에 밥을 먹을 때, 밤에 잠들기 전. 이 3번만 감사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습관은 삶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입니다. 불평이 많아질 때 마음을 돌려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순간 삶은 이미 밝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큰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 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거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절망을 심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은 지친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못한다 보다 할 수 있다, 안 된다 보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둘째,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격려와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했어, 고맙다. 이 짧은 말들이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말을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이런 말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소중해. 이 말이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긍정의 말을 심으면 희망이 자라고 부정의 말을 심으면 절망이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미안하다. 괜찮다. 고맙다. 이 세 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담아 좋은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말이 나의 삶을 밝히고 세상에 빛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든 나이가 많든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흘려보내곤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끝없는 비교에, 무의미한 분주함 속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을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작은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5분쯤은 괜찮겠지. 잠깐이니까 의미 없지. 이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쌓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5분 동안 책을 읽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미래에 매달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음미하고,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넷째, 쉼과 일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쓴다고 해서 일만 가득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쉬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는 시간도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오늘이 더욱 귀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겠다. 이 다짐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지혜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삶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소중한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대부분은 집착에서 옵니다. 더 가지려는 집착,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비교심.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려면 소망도 필요하고 의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나를 괴롭히는 올가미가 된다면 놓아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넓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의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불안한가?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쥐고 있는 집착이 보입니다. 둘째, 하나씩 줄여보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덜어내는 것. 작은 내려놓음이 쌓이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셋째,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남처럼 가지지 못할까봐 조급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비교심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집착은 늘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집착은 자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불필요한 붙잡음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욕심이 가려놓았던 본래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쓸데없는 짐을 지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 다짐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붙잡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린 사람의 얼굴이 훨씬 더 평화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 내려놓기의 지혜는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비로소 내 안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겠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며 행복을 먼 미래나 특별한 순간에 두곤 하지요.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순간,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는 순간, 친구와 함께 웃는 대화 속에 행복은 이미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만 찾는다면 지금의 삶은 늘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지금에 감사한다면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보다 가진 게 부족해도,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내 삶 안에는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 소소한 순간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맛을 느끼고, 걷다가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이 단순한 순간들이 행복을 채워줍니다. 셋째,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감사와 행복은 언제나 함께 걷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지금 여기에서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만 찾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혹시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누군가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행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소소한 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애쓰기보다 곁에 있는 작은 기쁨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말조차 꺼리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올바로 바라볼 때 삶이 더 깊어지고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분명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둘째, 죽음을 삶의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미루던 말, 미루던 행동을 지금 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물음이 삶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셋째, 두려움 대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갑니다. 유언을 정리하거나 마음을 전하거나 미리 정돈해 두는 것. 이런 준비가 오히려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넷째,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지금을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뒤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의 손길, 남긴 사랑이 죽은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베풀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본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죽음을 기억할수록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혹시 죽음이 두려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충실히 살겠다. 남은 시간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살겠다. 이 다짐이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죽음을 올바로 바라보는 지혜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삶의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그 순간 삶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이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오래 남는 흔적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맙다고 말해야지. 언젠가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큰 선물이나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안부 전화, 따뜻한 미소, 식탁에 올린 작은 반찬 하나. 이 사소한 행동들이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용서로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미움에 머무르면 사랑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용서는 사랑을 오래 지키는 힘입니다. 괜찮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랑을 다시 이어줍니다. 넷째, 나눔으로 사랑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작은 정성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내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내 가진 것을 조금 떼어 나누는 것. 이런 나눔이 사랑을 세상 끝까지 이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결심이며 매일의 행동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눈부시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죽음을 넘어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용서로 지키고 나눔으로 확장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는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